안녕하세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산재 가이드입니다. 일하다 다쳐서 산재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예상치 못한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때문입니다. 같은 부상인데도 누군가는 산재 승인을 받고 누군가는 처음 단계에서부터 거절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단순히 어디가 아픈지가 아니라 그 부상이 일을 하다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이 핵심이 진단서에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병명만 적혀 있고 어떤 상황에서 다쳤는지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다면 산재 심사 과정에서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했을 때 진단서에 단순히 무릎 통증 또는 연골 손상 정도만 기재되어 있다면 이 통증이 업무 중 사고 때문인지 일상생활에서 생긴 문제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진단서는 산재 신청에서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진단서에 작업 중 높은 곳에서 내려오다 넘어져 무릎을 다침 또는 반복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드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무릎에 부담이 누적됨과 같이 업무 내용과 부상 발생 경위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산재에서는 이처럼 구체적인 업무 관련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진단서를 받을 때 흔히 하는 실수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과거 병력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의사소견에 예전부터 아팠던 것 같다거나 기존 질환이 있었을 가능성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업무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된 부상이라는 점을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한 문장 때문에 산재 신청이 불리하게 흘러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사고 경위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는 경우입니다. 작업 중 사고였는데 진단서에는 단순히 넘어짐 또는 일상 중 낙상처럼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병원에 방문했을 때 설명한 내용과 진단서의 문구가 다르면 이후 산재 신청 과정에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발급받을 때는 단순히 진단서 하나 주세요라고 요청하기보다는 산재 신청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 중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다치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전달하고 그 내용이 진단서에 반영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산재는 결국 일 때문에 다친 것이 맞는지를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진단서입니다. 처음부터 진단서에 업무 관련성이 제대로 담겨 있다면 이후 절차는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부분을 놓치면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도 설명할 기회조차 얻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준비 중이시라면 진단서부터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결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산재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산재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